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종전선언 관련해서 말씀 좀 듣고 싶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일단 제 방에 오셨잖아요. 여기가 촬영하는 게 제 방이니까 나중에 사용료는 따로 주시는 거죠. 네. 네, 이거 꼭 집어넣어 주세요. 제가 아까 제가 드렸는데 아, 체크한바 그렇구나. 9월 29일 날 북에서 이제 최고인민회의가 진행됐고 거기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몇 년 만에 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남 구상을 밝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 시정연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한 것 중에 대남 파트에 관련된 내용이 밝혀졌고요. 또 그 내용 중에 보면 미국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또 거기에 관련된 내용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통신연락선에 연결된 부분에 공식화도 시켰었고요. 그래서 대단히 뭐 장밋빛 그림을 그리시는 분도 좀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한 것들이 대미 놓고 대남에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남쪽을 통해서 미국을 설득해 보려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어떤 대남적인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연락선을 다시 재복원하는 것들을 북한이 선제적으로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왜 그럴까라는 거에 보면 또 재미있게 표현하시는 분들 보면 북한이 그만큼 어렵지 않느냐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 하나만 갖고도 참 재미있는 해석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해석들이 저는 조금 북한의 현재 상황이라든가 또 북한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또 북한이 원하는 것, 진정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함으로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제대로 그 해결책을 또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그 전에도 김여정의 담화도 있었죠. 또 여러 가지 나름 몇몇 사람들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제 사실 종전선언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시정연설 내용 중에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근본적으로 북한이 이걸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남쪽으로 주는 메시지와 대내적인 메시지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대남 메시지라고 해서 남쪽한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는 우선적으로 대내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북한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다지는 어떤 그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런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명확한 어떤 본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만의 어떤 계획대로 가겠다는 자신들의 어떤 명확한 어떤 길 이런 것들을 대내적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명쾌하게 밝혔다고 봐요. 우리가 뭐 너희들이 압박을 한다고 해서 뭐 남쪽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해서 뭐 거기에서 그것이 뭐 군사적인 압박이든 아니면 유연한 뭐 대화의 제시이든 간에 우리는 그런 어떤 것에 미련을 갖지 않겠다라는 저는 오히려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겠나고 생각해요. 그 일부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종전선언에 대한 제의를 했다든가 또 그거에 따라서 뭐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조건 없는 대화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과거 같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이 나오는 발언을 보면 좀 대단히 좀 거친 발언들이 조금 많았죠, 통상적으로. 그러나 또 뭐 단정적으로 이렇게 거절하는 어떤 멘트들이 좀 많았다고 보면 최근에 들어서는 이번에 시정연설뿐만 아니라 김여정의 발언들을 보면 그런 단정적인 표현이라든가 거친 표현은 조금 대단히 자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단히 뭐랄까요, 선의의 해석을 한다든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보는데 저는 이거 선의의 해석이 아니라 북이 대단히 세련됐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방식이 아주 고급스러워졌다고 하고 국제적으로 바뀌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북이 이번에도 이야기한 거예요. 뭐 미국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을 대단히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봐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의 어떤 그 말까요, 안보 환경의 변화를 이미 이번 시정연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뭐 당대에 그 이전에 뭐 전원회의 몇 번의 과정들 2018년부터 시작됐던 몇 번의 과정들 정면 돌파 전부터 보면 대단히 일관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미중 관계라는 걸 대단히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쾌하게 알고 있고요. 그 남쪽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을 둘러싼 이 안보 환경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 전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못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이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이거를 대단히 엄혹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기대만큼 뭐 미국에 양보를 한다든가 남쪽과의 어떤 것들은 쉽지 않다는 것, 특히 미중 관계에서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전에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소위 마이웨이라고 표현하는 내가 계획대로 뚜벅뚜벅 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대내적으로도 이야기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번 시정연설의 문장을 이해하고 싶은 것이지 이게 누구한테 뭔가를 제의하고 뭔가 잘 돼보자라는 의미라고 좀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뭐 호들갑을 떠는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사실 뭐냐면 통신연락선에 관련된 마치 통신연락선에 연결되면 그 다음 주라도 뭐 남북 정상회담 아니면 뭐 비대면 정상회담이 일어날 것 같이 호들갑을 떱니다. 제가 일부 SNS에 그랬습니다. 써놨는데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광화문에서 제가 춤추겠다라고 지금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인가요? 첫 번째 연결했다 중간에 끊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광화문한테 춤출 테니까 제발 좀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긍정적인 거 한번 보여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아직 춤을 안 추고 있거든요. 제가 약속 안 지킨 게 아닙니다. 제발 좀 춤을 춰달게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기가 대단히 저는 어렵다고 봐요. 사실은요.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북한 스스로가 대단히 현실적으로 그걸 보고 있고 그 불가능한 어떤 영역 속에서 자신들이 가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밝힌다고 이번 시정연설을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바로 이어지는 건데요. 9월 달에 어쨌든 미사일 전국이라고 할 만큼 신무기 개발을 많이 했고 공개를 많이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분위기와 전혀 또 상반된다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 제안이 나왔습니다. 유엔 무대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종전선언 얘기를 하면서 미사일 중국에서 종전선언 전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세요? 저는 안 보는데. 아 그래요? 네. 계속 미사일 전국입니까? 아니 종전선언을 우리가 9월 달에 우리 대통령이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북이 미사일 안 쐈나요? 예. 뭐 우리는 안 쐈습니까? 우리도 뭐 막 쏘고 북도 쏘고 북도 최근에 뭐 SLBM 며칠 전에 쏘지 않았습니까? 종전선언은 전국으로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미사일 전국이 더 지속적으로 더 강화되지 않았나요? 물론 이제 앞으로 11월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저는 조금 약간 톤다운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미사일이라는 트랙과 종전선언 트랙이 따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이 미사일 쐈는 걸 왜 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이거든요. 뭐 옛날 거는 다 제부치고 이번에 최근에 일어났던 9월부터 10월까지 최근에 일어났던 것만 놓고 보겠습니다. 북이 미사일 쏘면 사람들은 딱 그 생각합니다. 오늘 내일 무슨 일이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에 누가 한국에 방문했다든가 한미일 뭐 안보수장이 모였다든가 뭐 이런 거죠. 중국에 누가 왔다든가 소위 말해서 뭐 압박을 하려고 한다든가 뭐 영향을 주려고 한다든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 대통령께서 SLBM 쏘는데 갔잖아요. 그게 뭐 맞동해서 쏜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서 북을 이길 나라는 없어요. 왜 그러냐? 이때까지 쏜 미사일 자체가 만약 작전적으로 배치돼 가지고 운영 중인 미사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전부 다 사실 시험 발사이기도 하고 또 특히 최근에 발사한 것들은 대부분 다 초도 발사라고 해서 첫 번째 발사한 거예요. 아니 우리 대통령이 지난 SLBM 발사로 간 거 저도 이제 군인 출신인데 말씀을 드리면 그 미사일 쏠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야 북도 요즘 쏘니까 우리도 가서 쏘자 이렇게 해서 쐈을까요? 상식적으로 아닙니다. 그거 쏘기 위해서요. 제가 봐서 아마 준비를 한 6개월 이상 했을걸요. 그거 아마 사전 연습이라고 하죠. 아마 예행 연습도 몇 번을 했을 겁니다. 우리 군은. 근데 북은 뭐라고 뭐 초도 시험을 하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누가 왔다고 덜렁 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 끄집어서 쏴? 그렇게 해서 진짜 첫 실험 발사를 이렇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발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북의 군사력과 군사과학기술은요. 지구가 아닙니다. 예, 우주군입니다. 우주군.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가 나타난 현상하고 지금 일어난 일과 맞추면 되게 뭘까요? 자극적이고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게 섹시하죠. 예. 맞는 것 같지만 돌아서 보면 아무것도 안 맞아요. 사실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갖고 의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요. 북에 있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 소위 그 국방력 강화라는 측면들은요. 어떻게 보면 경기개발 5개년 계획도 있고 지난 8차 당대 때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그 소위 말해서 자위 2021이라는 전람회를 하면서 5개년 계획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북은 분명히 지난 1월 달에 8차 당대를 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있었고 국방계획 5개년도 있는 거예요. 그 틀 속에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타겟 시스템대로 뭐냐면 기술적으로 준비되면 하는 거야. 예. 물론 태기를 하는데 오늘 쏘냐 내일 쏘냐의 차이는 조금 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정도 있지만 이게 기술도 안 되는데 끄집어내서 한다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총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내년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보면 지금 이번에 사실 시정연설의 핵심을 놓고 보면 신정혁씨의 핵심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신정혁씨의 핵심은 뭐냐면 8차 당대회에서 했던 것을 이번에 2021년에 과업을 얼마나 잘 성과를 극대화시켜서 원래는 마무리할 것인가를 국가차원, 최고인민회의 국가차원이잖아요. 그것들을 마지막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최고인민회였던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제 이 10월 달이 끝나고 11월, 12월이 되면 이제 아마 12월 이제 두 달 남았으니까 이제 지금 되면 이제 총화하는 거예요. 총화하고 결과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중간에 뭐 추가적인 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리하고 내년에 또 2022년에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그런 장면이 되면 약간 줄어드는데 이게 줄어드는 것은 자신들의 1년의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국방이든 계획에 따라서 그 로드맵 따라 가는 것이지 지금 종전선언이라는 이 국면이 생기기 때문에 아 이제 우리 미사일 그만 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전혀. 그러니까 그 국면의 변화로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두 개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게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미사일 국면에서 이게 터닝이 됐다고 하면 저는 오케이 좋다고 봐요. 예,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이게 터닝이 된 게 아니라요. 미사일 국면으로 가고 있고 이건 남과 북이 같이 가고 있잖아요. 이게 미사일 국면이 아니라 사실 끊임없는 군비 경쟁의 딜레마가 끝없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한다는 건 대단히 모순이라는 거죠. 사실요. 모순이거든요. 근데 이게 미사일 국면에서 이쪽으로 종전선언 터닝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 사라지고 이쪽으로 가는 건데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 터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봐요. 저는요. 그럼 바로 이어가지고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문재인 정부는 계속 종전선언 강조를 하고 있고요. 북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련되게 조건이 안 돼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볼지. 김여정, 김정은 위원장, 그다음에 뭐 김성 대사, 그다음에 외교부 부상 이야기 뭐 대해서 다 보면 똑같아요. 문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뭐라고 대충 나와 있냐면 종전선언을 거부하지는 않죠. 대단히 종전선언은 긍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는 뭐다? 그냥 조건, 그러니까 환경. 그러니까 거기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가 저는 문장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10층 건물 짓는데 10층부터 짓는다. 그만큼 더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예, 나는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요. 예, 그걸 놓고 보면 북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그거 문장만 놓고 뭐 북한이 이거를 긍정적으로 하답했다고 보지 않아요. 뒤쪽의 문장에 저는 훨씬 더 무게를 두고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세련되고 애둘려서 거부를 한 거죠. 근데 이 거부를 한 거는 여러 가지 의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은 이 종전선언 프레임은 북한한테 대단히 시기적으로 이제 끝난 카드라고 봐요. 종전선언은 싱가포르 카드예요. 싱가포르 때 트럼프가 이미 이야기하고 그때 이미 지켜져야 했던 카드인데 이 종전선언 카드는요 우리가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물론 그 합의서에 들어있지 않았지만 종전선언을 이미 해주기로 트럼프가 뭐 구두로 약속을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선언의 그 합의문들을 봤을 때 보면 결국은 싱가포르이 한 발 있다고 못 갔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종전선언을 북한은 계속 또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려면 니들이 조금 더 내놔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가서 더 내놔달라 하고 자기들 그 유해만 갖고 도망가니까 뒤통수에다가 한단 말이 날강도라는 말을 그때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전선언과 소위 미국에서는 최소 뭐 신고서 뭐 이런 것들을 더 요구를 하면서 이 논쟁이 그 싱가포르 속에서 해결이 안 되는 이 국면이 이미 만들어졌는데 이 국면을 덮어버려서 이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평양선언이에요. 평양선언 5조 2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목으로 해서 이미 종전선언은 생명이 끝나버렸어요. 우리 스스로가 판문점 선언에서 나왔던 종전선언의 가치를 평양선언 5조 2항을 통해서 덮어버린 거예요. 종전선언의 그 갈등, 신고서든 갈등을 이거는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보다 더 큰 엄브렐라를 뒤부씌워가지고 덮어버린 게 뭐냐면 오케이 영변을 내놔라. 영변을 내놓으면 제재를 넣겠다. 그보다 더 큰 카드가 무너져 버렸어요. 예. 그런데 다시 백도를 해서 돌아간다고요? 못 돌아가죠. 이거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평양선언을 만들어서 북한을 설득한 거 아니에요. 야 싱가포르 이제 한 발도 못 가겠으니까 야 더 크게 한번 한 판 벌려보자 하면서 영변카드 넣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적절할지 모르지만 중매쟁이가 한쪽한테 영변키 들고 와. 그러면 저쪽에서 제재키 4개 들고 올 거야. 이렇게 꼬신 거야.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본인이 자신 있게 기차 타고 영변키 들고 가서 영변키 딱 넣고 앉았는데 저쪽에서는 제재키 4개를 안 갖고 오네. 근데 제재키를 줄 생각도 없었던 거야. 사실은 이 제재키는 어떻게 보면 중매쟁이가
오바해서 뭐 뻥친 거일 수 있는 거지. 그 약속을 안 지킨 거거든. 그러면 입장에서 놓고 보면 키를 안 갖고 온 상대를 믿겠어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올 거라고 이야기한 중매쟁이가 믿겠어요? 중매쟁이가 미운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능력도 안 되면 중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뭐에 담은 겁니까? 평양소년에 담은 거잖아요. 그 담은 게 결국 하노이 가서 지켜야 되는 건데 그걸 못 지키게 만든 거잖아요, 사실요. 예, 그러니까 일단 종전선언은 거기서 벌써 이미 끝났어요. 사실 생명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뭐 가는 마당에 끌고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를 제가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종전선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하지만 북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하고 싶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게 바로 이 종전선언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치적 선언이다. 아무 의미 없다.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무 없다. 이건 그냥 정치적 선언이고 그냥 입구일 뿐이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뭐다? 그냥 비핵화 평화 체제를 가기 위해서 그냥 마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하죠. 안 되면 되돌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왜 합니까, 그걸? 아무것도 아닌데. 북한 스스로 얘기하자면 종이짝이자. 그리고 이번에 그 이야기하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을 해서 우리가 해소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뭘 해야 되죠? 꼭 우리는 종전선언에 뭘 거냐면 종전선언이 뭐의 시작점이 돼야 된다고요? 그냥 평화의 시작점이라고 하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 시작점이 아니라 끊어진 비핵화의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깝깝하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답도 없는 비핵화의 테이블에 또 나가야 돼요. 지금 5개년 연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북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하나 해주고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실제적으로 바뀐 것도 없고 적대시 방식이 바뀐 것도 없고 한미연합도 계속 해버리고 남쪽에 무기도 계속 만들어질 것이고 그런 과정 중에서 나는 사실은 종전선언이 맺어지면 사실 대외적인 위협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뭘 하느냐. 인민들한테 봐. 전쟁 나지 않아. 걱정하지 말고 우리 으쌰으쌰 경제개발에 매진하 있으니 이런 어떤 말일까요? 소위 북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것들 선물로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끝없는 또 비핵화 논쟁에 시달려야 되고 근데 이 문제가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그렇게 끌려가는 순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중국이 노려봐요. 무슨 뜻이냐?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오바마 시대와 또 다르고 트럼프 시대와 또 다르고 이제 바이든 시대는 더 달라졌어요. 미중이라는 전략적 갈등이 점점 더 심화돼 버린 거죠. 이 과정 중에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바이든 시대의 이 상황을 보면 거의 뭐 어커스가 나왔죠. 뭐 쿼드 나왔죠. 이제 대놓고 이 동맹 강화라는 측면들을 뭐냐면 반중 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요. 이런 구조 중에서 만약 북이 미국한테 뭔가 안전적인 보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저쪽으로 갔어요. 그 말은 중국 측 입장에서 보면 제가 한눈 파는 걸 수 있거든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가서 미국이 정신 사납게 만들어준다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근데 이거는 북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봐요. 어느 정도요. 지금 이 국면에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지금 현재의 종전선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이 이것을 현실성 있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싱가포르를 지나면서 우리가 평양선언의 제의를 통해서 엄벌레를 씌우고 그것이 하노이 때에서 깨지면서 이미 종전선언의 생명력은 거의 끝난 건데 이것이 지금 와서 열심히 막 보면서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은 가상하나 저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과 뭐랄까요 의도? 근데 북은 분명 그 종전선언에 대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의도는 인식은 명확하게 밝혔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왜 종전선언을 이 시기에 하느냐에 대한 불명확함은 우리 정부가 갖고 있다고 봐요. 우리 정부가 북도 설득을 못하고 있고 미국도 설득을 못하고 있고 중국도 설득을 못하고 있고 왜 저걸 하고 있지에는 정한 명분과 정당성과 설득력을 못 가지고 열심히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요 질문은 주로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미국이 최근에 보도를 보면 문안 작성까지 갔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를 비롯한 남쪽에 있는 각계각층 중에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보도가 같거든요. 미국은 어떤 입장인 것 같습니까? 정확히 보셨다고 봐요. 전 사실은 모르겠지만 그냥 뻔뿌리라고 봐요. 뻔뿌지. 예. 그냥 이제 언론 플레이라고 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사실 않고 있죠, 사실요. 근데 오히려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보면 우리가 발표하는 거고 분명히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던 것은 실제적으로 미국 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뭔가 진짜 문안 작성 뭔가 대단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 보기는 대단히 어렵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실 우리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뭐 해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잘 알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남쪽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틀렸다 맞았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NCND 그냥 뭐 노력하세요 라고 하는 정도로 가면 되죠. 자칫 잘못해가지고 저지 뭐 지금 현재 미중 관계 속에서 남쪽이 어떻게 보면 산토끼 되면 어떡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러모로 봤을 때 뭐 한미 관계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굳이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이렇게 필요 없이 미국도 이야기해서 뭐 종전선이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건 할 수는 있어.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분명히 입장차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들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그냥 조율돼 가는 과정이야. 그 조율이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그건 모르는 거죠. 사실은요. 예. 예.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리면 그냥 주구장창 뭐 조율한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 수준에 가고 있다고 보고 미국이 사실 저렇게 나오는 것은 종전선에 관심이 없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본인들의 어떤 노력을 투입할 만큼의 지금의 녹록한 상황은 분명히 아니고 또 지금 본인들이 판단하고 있는 북에 대한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저는 큰 차이가 보인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전선언 그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 종전선언을 두고 과연 해야 될까 말 것인가를 남쪽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북이라는 상대가 이 종전선언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데에 대한 평가가 우리와 미국이 다르다고 봐요. 우리는 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북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거를 몰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 희망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일부러 그러시는지 진짜 그러시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북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꼬롬하게 이번 반정부적 인사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나쁜 놈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딱 해놓고 이야기하면 미국은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안 조정을 한다고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외교 뭐 높으신 분이 미국도 가고 해가지고 뭔가 대단히 하고 미국 설득하러 가서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언론들한테 이게 나와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분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미국 쪽 반응을 놓고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한국 쪽에서 왜 설득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시기에 여기서 하려고 하는지 자체를 미국에서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분위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오케이 좋은데 다 좋은데 왜 지금 왜 하려고 그러지라는 거에 대해서 한국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거죠, 사실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미국 쪽에서는 이게 선거나 이런 거를 앞두고 또 이번 정부의 마지막에 놔두고 뭔가 대단히 정치적 행위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또 보면 진정성보다. 그런데 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의 핵심은 보면 여전히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북한이 원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죠. 예, 북한이 원한다. 북한이. 미국이 뭘 보고 북한이 원해? 한국하고 북한하고 지금 물밑 접촉을 하고 있고 뭔가 대단히 한 라인이 있는가 보내라고 생각은 없어요. 솔직히 없는지 아닌지 잘은 모르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는데 불구하고 북한이 원한다. 뭐 그러면 원하는 게 뭘 가지고 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라인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한 라인이 없다고 한다면 원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담화문과 시정연설을 갖고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저나 마찬가지 우리 청와대도 그렇고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그거 위에는 없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석 안 하는데 저쪽에서는 좋게 해석하시나 봐요. 그걸 가지고 미국한테 그렇게 설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같은 조선말 쓰는 사람이 미국말 쓰는 사람보다 북한의 말을 이해를 그렇게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되게 부끄러워요. 그 사람들 또 그대로 봅니다. 물론 영어로 번역해서 보겠지만 그러면 그것들을 저는 대단히 객관적이고 삼자적 입장에서 그걸 평가할 거라고 봐요. 그걸 보고 북한이 원한다? 라고 생각할까요? 그걸 가지고 북한이 원한다고 가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사실 뭐냐면 명확한 입장이 대단히 불투명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판문점 선언에 있었던 이 종전선언의 문구를 보면 3자 4자라는 말이 있죠. 지금도 이번에도 대통령이 3자 4자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거부터 걷어내야 된다고 봐요. 아니 4자를 하든지 이제 이렇게 3자 4자 하는 순간은 안 돼요. 그냥 4자로 하셔야 돼요. 예, 중국이 저렇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행위자부터 모호한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무슨 종전선언을 하자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한테 메시지도 제대로 지금 전달이 명쾌하게 안 되고 있는데, 예. 그런 모호함 속에서 무슨 국제사회에 가가지고 종전선언을 소위 말해서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게 저는 설득력이 있냐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스스로가 개념을 못 잡고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꼭 하고 싶은 말이 이건데 아마 뒤쪽으로 그 이야기를 좀 하실 것 같은데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외교관들을 만나서 현재 북의 미사일 발사나 이런 여러 가지 군사적인 남북 간의 군사적인 관련해서 브리핑을 좀 했어요. 최근에 돌아가는 동향. 이제 얼마 안 됐어요. 한 2주 전에 할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가 영연방 국가들과 미영 국가들 주로 이런 국가들을 했는데 제가 그 PPT를 만들어서 갔는데요. PPT 첫 장면에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떤 장면으로 표지를 만들어 갔냐면요. 우리 대통령께서 공군기의 조정석에 앉아 계신 장면과 오른쪽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또 군복 입고 있는 장면을 두 개를 딱 비췄어요. 파워포인트에 딱 켜서 첫 장면이 탁 나가니까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프로에 있는 외국인들이 빵 터졌어요. 웃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정말 기분 나쁘죠. 저는 근데 사실 그걸 의도하고 그걸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빵 터지더라고요. 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길지 않은 20분 그걸 브리핑하면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브리핑을 했어요. 솔직히. 예. 이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가장 크게 웃은 것 같아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종전선언을 제안을 하고 또 정부의 당국자가 또 외교 당국자가 미국을 뛰어다니면서 종전선언을 설득하려고 뛰어다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제적 지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바티칸 시국에 가서 교황을 만나시고 교황의 방북을 제안하시고 한국의 평화를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시고 평화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것이나 G20회의에 가서 또다시 종전선언과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시는 모든 것들은 대단한 노력, 한반도에서 이번 정부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깊이 제가 대단한 노력이라고 인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외국에 와서 우리의 지지들, 외국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우리들한테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선생님의 나라 두 개의 최고 지도자들의 첫 장면의 저 모습이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모습이 아니라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된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종전선언을 이야기하시면 어느 나라든 남과 북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지?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건데 지금 저 두 사진을 보고는 왜 저 나라가 저러고 아직도 저러고 있는데 종전선언이 필요할까?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밖에 나가서 하는 저는 이번 정부의 노력들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노력이 저는 진정한 이번 정부의 정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기를 바랍니다. 예,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를 바라고 진정성 있는 행동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거는 겉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죠. 지금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고 느끼는 것은 사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북이 이야기하는 이중기준이죠. 사실요. 예, 이중기준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북은 어떻게 니들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 이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종전선언을 이야기하고 종전선언을 제안할 때는 그걸 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도
그 말에 대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 면이 우리가 제일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그 종전선언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 군사행동 자체가 사라져야 되는데 최소한 뭐 당분간 중단을 하더라도 근데 종전선언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11월 1일부터 한미연합 또 공군훈련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한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이 군사훈련을 강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참 안타까워요. 사실요. 뭐 저도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훈련을 안 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북도 훈련합니다. 북도 12월 1일부터 동계훈련 할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예, 훈련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요. 그리고 한미 뭐 연합훈련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꼭 한미 연합훈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하지 못할 이유도 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포장을 하고 또 그 내용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엄청나게 큰 훈련을 하고 엄청나게 큰 무기를 갖고 손치더라도 상대방을 설득하고 위협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게 다시 어쩌면 서로가의 신뢰고 운영적 군비통제적 차원에서의 접근이거든요. 이것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훈련에서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당신들도 하시고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군사적인 조치에 대한 서로 간의 신뢰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실요. 왜 그러냐? 이때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모든 무기를 다 갈아치우고 하나도 없애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무기와 내가 갖고 있는 훈련이 상대방의 위협에 비해서 충분한가? 소위 우리가 그거를 뭐 방위 충분성, 방어 충분성이라고 통칭하는데 그 개념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어요. 그 개념으로. 그거는 끊임없어요. 왜? 상대방의 위협은 끊임없이 강하게 보는 과대평가를 할 것이고 나의 능력과 훈련은 영원히 부족한 같이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는 그런 접근법이 아니라 남북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드는 데 충분한 군사력, 평화 충분성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요. 훈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예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한미연합 훈련이든 뭐든 간에 평화 충분성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걸로 서로가 설득을 하고 서로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사실요. 그런 개념을 갖고 우리가 조금 개념을 패러다임을 좀 전환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해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 방법은 저는 군사적 해법이라고 봐요. 남북 간의 이 문제에서 종전선언의 해법이든 어떤 해법이든 사실 종전선언이 왜 필요하죠?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결국 종전선언 없이 평화협정으로 바로 갈 수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평화협정을 보면 평화협정 속에 종전선언이 포함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 거는 왜?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맺고 난 다음에 쉽게 끝날 줄 알았던 우리의 정전협정이 그렇게 그만둘 줄 알았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뀔 줄 알았던 정전협정이 무려 68년이나 지났어요. 68년 동안 우리가 생겼던 이 많은 것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분야에서 하나도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간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핵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고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게 북이 핵을 만들어서 우리가 6.25가 터지고 북이 핵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정전협정 속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정전협정 속에 분단이 고착돼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롭지 못하고 핵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결국 그건 무엇이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를 해요. 무슨 뜻이냐? 종전선언을 맺기 위해서는 1954년 정전협정체제라는 이것을 사실 뭐라 합니까? 무실화시켜야 돼요. 무실화시켰다 없다고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정전협정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필요 없는 상황이라는 말은 이게 오히려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켜왔던 지난 68년 정전협정 체제 속에서 지켜왔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스키핑을 이야기하시죠. 그 다음에 피스키핑을 했으니까 다음에 뭐 하자고 합니까? 피스메이킹, 평화를 만들자고 이야기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피스 빌딩을 이야기하시죠. 맞나요, 선생님? 저는 아니라고 봐요. 피스키핑을 했나요? 지난 68년 동안? 저는 아니라고 봐요. 피스가 없는데 어떻게 키핑을 해요? 우리가 지난 68년 동안 평화가 없었는데 정전협정 속에서 우리가 없었던 평화를 우리가 지켜왔던 게 평화였나요?
아니 저는 68년 동안 정전협정에서 우리가 지켜왔던 건 평화가 아니라 봐요. 그냥 국가의 이익적 차원에서 안전이고 이런 정도 전쟁이 없었던 그 환경이지 평화가 아니죠. 그건 가짜 평화였죠. 전쟁을 준비했던 이 과정이 남북이 전쟁을 갔던 과정이 과연 평화였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피스키핑을 하는 게 아니라 피스메이킹을 하고 난 다음에 피스키핑을 하는 거죠, 사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무너졌던 53년의 소위 정전협정 체제를 올곧이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군사적 조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2018년 평양선언의 1조가 바로 판문점 선언의 군사적 이행 조치였어요. 남북 간의 군사 합의입니다. 저는 2018년의 평화롭지는 않지만 그나마 2021년에 우리가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이 없고 코로나 위해서 만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양에서 맺었던 군사 조치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결국은 답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종전선언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군사적으로 서로 싸우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만드는 환경을 만들고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군비 증강이라든가 또 군사비 증강이라든가 이런 훈련에 대한 참 어쩌면 대단히 전면적인 우리의 고민들 사실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돌멩이 던져서 풀 속에 던지면 우리는 장난을 던질지 모르겠지만 풀 속에 있는 개구리는 죽어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공격이라는 것을 국가가 군사 전략으로 갖고 있는 나라는 이제 없어요. 뭐 로마 시대 뭐도 아니고 많은 나라는 두 가지 군사 전략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억제, 전쟁이 나지 않게 하는 억제.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방위. 이게 군사 전략이에요. 여기입니다. 북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만드는 건 너희 주적이 뭐가 아니다. 미국도 한국도 아니다. 아니다. 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예. 그거는 국제 이론이에요. 정석입니다. 근데 북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놓고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재정운명하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요. 내가 하는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다. 아까 돌멩이 던졌지만 결국은 그렇게 안에 있는 개구리는 죽을 맛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 행위들, 소위 말해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하고 제안하고 조건 없는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은 그렇지 않잖아요. 북도 뭐 그런 계속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도 끊임없이 북의 미사일 발사와 우리 미사일 발사 중에 공식적으로 따지면 1년에 누가 더 많이 쏠까요? 저는 우리가 더 많이 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 우리가 소위 방위라고 하는 것들이 상대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은폐되어 있는 적대 정책, 대북 정책이거든요. 상대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은폐된 적대 대북 정책, 소위 북도 이야기하는 이중기준에서의 대북 정책, 이거에 대한 우리가 사실 역지사지적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적인 안보적 측면과 이런 것들, 국민의 안보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그걸 버려서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북적인 측면에서 군사적인 고민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냥 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남북관계 해법을 좀 계속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계속 안 찾아져 가지고 네, 뭐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은데. 8월 달에는 훈련을 중단해야 돌파구가 열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지금 어쨌든 시정연설 이후에 또 이제 통신은 이제 복원돼 가지고 야 또 그나마 또 기회가 생긴 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데 어쨌든 정권 좀 말기로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최소한 이거 정도라도 돌파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 좀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딱 아마 10명 중에 9명 아니면 10명 중에 거의 10명 다 이런 얘기 하세요. 내년도에 그 2월 달에 있는 베이징 올림픽 이야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있는 소위 말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뭐 하세요. 예.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됩니다. 그 뭐 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단기적 치유법은 분명히 됩니다. 하지만 저는 단기적 치유법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쩌면 내년 베이징에서 그렇게 소위 말해서 이벤트성으로 하고 한미연합을 한 번 정도 멈출 정도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저는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거 또 진정성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또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필요한 건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 진정성이지 용기입니다.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지속 가능한 평화, 되돌릴 수 없는 평화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 정권 끝나기 전에 정권의 업적으로서 갖고 갈 그런 선물 꾸러미를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런 행사는. 만약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업적이나 행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다음 정부에 이어지고요. 그 다음 정부에 이어지고 또 그 다음 정부에 이어지는 하나의 주춤돌이 된다면 오케이 하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행사도 중요하고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남북이 꼭 만나고 국제사회를 뭔가 하고 이벤트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정부가 떠나기 전에 마무리 잘 하십시오. 이미 이번 정부는 큰일을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했고요. 평양 선언을 했습니다.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북이 지켜야 될 게 아닙니다. 북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이전에 6.15도 있고요. 그 이전에 14도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7.4 남북기본합의서도 있고요. 이미 우리는 정상회담 4번의 합의서를 포함해서 6대 남북 합의가 있습니다. 600여의 남북 간의 남북회담을 통해서 정말 수백 개의 남북 간에 맺었던 합의가 있습니다. 군사 중에서도 육사 합의가 존재했었고요. 많은 합의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북은 안 지켰으니까 난 지키지 말자.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안 지켰던 게 뭔가, 내가 약속을 안 지켰던 게 뭔가, 내가 소홀했던 게 뭔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긴 시간이 요구될 겁니다. 그 한두 개 지킨다고 북한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이 지나면 상대의 마음도 저는 바뀐다고 봅니다. 상대가 자제를 하게 되고 절제를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상호 신뢰가 생기고 서로가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서사가 만들어지고 또 그 속에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 되돌릴 수 없는 평화,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가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은 저는 한 정부로 끝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5년도 아니고 채 몇 개월 남지 않은 정부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기적 해법보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부터 언택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남북관계도 이제 언택트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남북관계. 만나지 못하는 남북관계죠. 서로 직접적인 만남이 없는 남북관계 속에서 거기서도 뭔가 남북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뭐를 바라거나 상대방이 지키기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먼저 지키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대단히 북을 잘못 이해하고 북을 왜곡하고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두 가지 조치에 대한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도 뭐 여러분들 오늘 제 방에 오셨고 보시면서 알겠지만은 제가 뭐 북한 학자다 보니까요. 끊임없이 북한 원전을 읽을 수밖에 없고 노동신문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학자뿐만 아니고 마찬가지죠. 우리는 여전히 지난 분단 기간 동안 동독과 서독은 한 번도 자신의 분단 기간 동안 자신의 언론과 출판물들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그들의 출판물과 문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교류협력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글과 상대방의 영화와 상대방의 문화를 접할 수 없는데 어떻게 교류협력을 합니까? 그게 어쩌면 우리 사회가 지난 작년에 있었던 가짜 뉴스 소동,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어쨌든 우리 사회를 감싸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문제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것도 이제 분명히 공론화돼서, 그러니까 소위 출판물 정보에 관련된 물은 굳이 국가보안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우리 세상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질문을 좀 마칠까 합니다. 오늘 또 긴 시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